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4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년퇴직을 맞이한 어느 날, 드디어 자유와 여유가 찾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순간부터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선택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사연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교단에 섰죠. 선생님, 이 문제 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수학은 정답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소중하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교사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반에서 문제아로 불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은 늘 바닥, 지각은 기본, 싸움도 잦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놈도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조금씩 달라졌고, 결국 졸업식 날 울면서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수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을. 동료 교사들과도 숱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시험지 채점하다가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교육의 의미를 토론하기도 했죠. 그 모든 시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시간이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다. 40년 동안은 늘 학교와 집만 오가며 제대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틈조차 없었죠. 퇴직 후에는 함께 여행도 가고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며 인생 2막을 살아가리라 꿈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곧 낯선 현실로 바뀔 줄은요. 퇴직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10시. 40년 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할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난 운동 가야 돼. 당신은 알아서 해.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학교에 매여 있던 40년 동안 아내는 매일 아침 헬스클럽에 다니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헬스 후엔 함께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나누며 하루의 일정을 꽉 채우고 있었죠. 제가 알지 못했던 아내만의 세계가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같이 갈까? 저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같은 일상을 공유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긴 내 친구들이 있어.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내의 삶은 이미 제가 없는 상태에서 완성되어 있었다는 걸요. 제가 퇴직하며 얻은 자유와 여유가 정작 아내에게는 침입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허전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 교사들과 분주히 어울리며 보냈던 시간. 그 익숙한 일상이 사라지고 나니 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할 것 같아 저는 주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 그릇이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내가 하면 아내가 조금은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튀는 소리에 괜스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죠.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이번엔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먼지를 빨아들이는데 마치 제 안의 허전함도 함께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빨래까지 개어 두었을 땐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오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집안이 깔끔해진 걸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게. 손대지 마. 내 방식이 있어.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빨래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 마음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와 마주한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 저녁에라도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산책할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나 드라마 봐야 돼. 그 말은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찬 바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내의 하루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 깊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작은 균열이었지만 저에겐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니 집 안가득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교단에서 보낸 40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쳐 돌아오던 저를 언제나 기다려주던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틴 세월이 이렇게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 곁에 앉아 웃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던 순간 아내가 술잔을 들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제 연금만 축내고 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웃고 넘겼습니다. 아이들도 손주들도 그저 가볍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저에게 그 한마디는 농담이 아니라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새벽 어둠을 뚫고 학교로 향했던 발걸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수없이 칠판 앞에서 분필 가루를 뒤집어 쓴 시간들. 그리고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포기했던 저의 꿈과 자유. 그 모든 노력이 어느새 축내는 돈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방으로 들어와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잔 속에 흔들리는 제 얼굴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분명 같은 얼굴인데 예전보다 작아지고 더 초라해진 모습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웃음이 제겐 닿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값싸게 여겨지는 걸까? 작은 목소리로 내뱉은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40년의 무게가 한순간 가벼운 농담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고 그날의 술맛은
유난히 쓰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모임에 잠시 들른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소개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가 내 남편인데 이제 집에서 신문이나 보는 사람이야.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날 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라도 가져야겠다 싶어 등산복을 하나 사왔죠.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등산 시작해보려고. 그런데 아내는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헬스클럽에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을 즐기면서도 정작 제가 뭔가를 시작하려 하면 쓸데없다는 말로 잘라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상에 섰을 때 풍경은 정말 장엄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공허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이런 말이 울려 나왔습니다. 나는 혼자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괴롭히는 남일 뿐이야. 아내는 비웃듯 말하더군요. 뭐? 이 나이에 이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당신이 감히 나를 버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지 체면이 아니야. 존중 없는 삶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홀로 서겠어. 실제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에서 자신이 받을 몫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매달리기 시작했죠. 여보,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그냥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참는 건 사랑이 아니라 굴레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만든 굴레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제 말은 끝났고 우리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분노와 상실, 그리고 그간 숨겨왔던 의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아내의 전부를 부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굴복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어야 했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혼 절차는 냉혹했습니다. 서류를 내고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만나고 분할이라는 숫자들이 우리 둘의 지난 세월을 차갑게 계산해 보여주더군요. 아내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잃을 것들의 크기를 비로소 마주했습니다. 그제야 바닥에 납작 엎드린 듯 애원했고 울먹였고 때로는 비굴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미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자존심과 자각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밤마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고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되찾고자 했던 건 단순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존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서의 나 자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서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이름을 예전처럼 부를 수 없게 되었죠. 아내는 떠났고 저는 텅 빈 집에서 낯선 자유와 낯선 외로움을 동시에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새벽이 밝았을 때 저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 때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상처투성이였지만 분명히 저였습니다. 그 뒤로의 삶은 더디면서도 신기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등산복을 입고 산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저 자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결이었죠. 그리고 언젠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의 무게를 스스로 떠안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요.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5평 아파트에서 10평 남짓한 공간으로 옮겼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었고 하고 싶었던 서예와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존중을 잃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힘들어했습니다. 연금 분할로 받은 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늘 여유있게 다니던 헬스클럽은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친구들과 함께하던 모임 자리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기에 앉아 있는 모습은 한때 자신감 넘치고 활기찼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손님들의 무심한 시선, 가끔 들려오는 퉁명스러운 말투에 아내는 점점 더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퇴근길에는 늘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더 이상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점점 아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뭐하냐?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아내는 모임에서도 일상에서도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후회하고 계셔요. 이제라도 잘해보겠다고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제 곁에서 함께 웃던 아내였지만 존중과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아무리 늦게 깨달았다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어디를 걸어볼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볼까? 한때는 하루가 버겁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기쁨이 됩니다. 돌아보면 제 결혼 생활이 모두 나빴던 건 아닙니다. 좋은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웃으며 제 품에 안겼던 시간,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누던 기억, 그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절반은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이라 해도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부부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도
속으로는 서로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이미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홀로 서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훨씬 값진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뒤늦게나마 제 삶을 제 손에 되찾았습니다. 혼자가 되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진짜 자유와 행복을 느낍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길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삶.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설렙니다. 책을 읽고 길을 걷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돌아보면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존중이 사라진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진솔하고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